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적 이슈와 화제 인물을 만나는 이슈앤 사람의 김상태입니다. 이 3.1운동 세대가 낳은 최대의 저항 시인, 여러분은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만해 한용운 시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지난 6월 29일은요, 만해 한용운 선생의 서기 70주기를 추모하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날 인제에 있는 만해마을에서는요, 한용운 열반 70주기 추모 문화제도 열렸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만해 정신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용운 선생의 민족의식을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김은길 교육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6월 29일입니다. 만해 한용운 선생이 서거하신 지 70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자, 올해도 이 만해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요, 이 추모 행사가 열렸는데 어떤 의미로 열리게 됐는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희 동국대학교 만해마을에서는 매년 네. 만해 한용운 선사의 정신과 사상을 선양하기 위한 추모 행사로서 만해 축전이 열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16회가 열렸는데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29일이 만해 선사의 열반 70주기가 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만해 스님께서 돌아가신 지는 70년이 지났지만 젊은 청년 세대에게 만해 스님이 보여줬던 저항 정신, 또 불굴의 도전 정신, 이런 것을 되살리기 위한 그런 뜻에서 청년 만해라는 뜻을 내걸고 저희가 추모 문화제 행사를 다양하게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만해 70주기 추모 행사에 또 많은 문인들 그리고 예술가분들이 참석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만해 축전 행사는 중진 원로 문인들께서 이끌어 오셨는데요. 네. 그래서 만해 축전은 굉장히 축전 행사 중에서도 중량감이 있는 행사로 그동안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저희 70주기 행사에 가장 중심이 되는 청년 만해 학교의 교장으로서 저희 문단을 대표하는 신경림 시인께서 전체 행사를 주관하셨고요. 네. 그 다음에 윤재림, 홍성란, 이경철, 김동찬 시인 등 중견 시인들과 함께 박형준, 한명춘, 박소란, 장희지 시인 등 40대 시인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정마리, 손채영 씨 등 이 국악 대중화에 앞장선 공연 예술가들과 특별하게 이번에는 홍대 앞에 버스커들도 몇 명 같이 참석을 했고요. 네네네. 이번에 추모공원과 함께 이제 저희가 비보이 경연대회를 했거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네요. 네, 거기에는 선구적인 브레이크 댄서인 오태진, 황대균, 취영걸 씨 등이 비보이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정말 다양한 문화제 같은데요. 축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죠. 네. 자, 그리고 또 오는 8월에는요, 만해 대상도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위상이 높은 것도요, 우리 한용운 선생의 어떤 정신이 깃들어서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미 해외에서도 존중받는 시상식이라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만해 대상은 올해 18번째 이 시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지난 6월 30일에 저희가 2014년도 제18회 이제 수상자들에 대한 심사 과정을 지금 거쳐서 조만간에 이제 언론에 공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심사위원회에서는 만해 평화상, 그다음에 만해 봉사상, 만해 문해상 이렇게 해서 국내외 10분의 이 훌륭한 그동안의 사회적 업적과 역할을 해오신 분들을 이렇게 선정해서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올해는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고요. 남과 북의 이 불교도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또 자리를 위해서 우리의 또 각계 인사들이 북한을 방문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29일에 북한의 조선 불교도 연맹에서 저희 남측의 대한 불교 조계종의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를 통해서 금강산 신계사에서 만해 선사의 70주기를 맞이해서
합동 법회를 추모 달해제 형식으로 그 개최하는 그 행사에 저희를 초청을 했습니다. 아, 네. 네네. 그럼 어떤 분들이 지금 다녀오셨나요? 네, 그 민족 공동체 추진 본부장을 맡고 계신 지용 스님을 대표로 해서 네네. 그 스님들과 함께 그 저희 동국대학교의 정창근 부총장님, 그 다음에 대한불교청년회 이제 조준호 회장 등을 비롯한 제가불자들 네. 이렇게 30명의 대표단이 그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달해제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불교 행사인데 어떤 의식인지 좀 자세하게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그 저희가 이제 추석 때 차례를 지낸다고 네. 하는 것처럼 네. 이 달해라는 말이 한자는 차례하고 같습니다. 아, 네. 이제 불교에서는 그 스님들 중에서 특히 그 사회적 기여를 많이 하시거나 그 어떤 업적을 남기셔서 길이 추모를 해야 될 분들에 대한 어떤 기일에 돌아가신 날에 추모 법회 형식으로 이제 제를 올리는 것이 달해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남부 합동 달해제가 열린 이 신계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에게 남다른 사찰이라고 저도 알고 있는데요. 네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그 신계사는 신라 법흥왕 때인 서기 519년에 보은조사라는 스님께서 이제 창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 금강산에 그 4대 전통 사찰이 있는데요. 그 유점사, 장안사, 표훈사, 그리고 이 신계사 이렇게 해서 4대 그 전통 사찰로 꼽고 있습니다. 네. 이 신계사는 네. 임진왜란 때 그 서산대사 또 사명대사 이런 분들이 그 스님들을 그 의병에 동참을 시키는 그런 어떤 거사를 일으킨 곳입니다. 네. 그리고 그 저희 이제 조계종의 2대 종종을 지내신 효봉 큰 스님께서 출가한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한국 전쟁 당시에 폭격으로 그 대다수 그 이 건물들이 이제 사라졌고요. 네. 그 만세로의 주춧돌하고 그 다음에 3층 석탑이 넘어진 채로 그다음 방치돼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도에 우리 정부와 그리고 조계종 종단에서 이 북한 불교계의 그 금강산 신계사의 복원을 제안을 네. 하고 북쪽에서 받아들여서 네. 그 2007년 10월에 그 일제시대 때 그 옛 사진을 근거로 해서 14개의 정각을 복원하고 지금은 거의 이제 그 복원이 마무리가 돼서 이번에 네. 법회를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잠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제 자료 화면이 나갔거든요. 많은 예. 분들이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 악수도 하는 예, 모습이 예. 있어졌는데, 자, 이 북한에서는 만해 한용운 선생을 또 어떻게 기리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어떤 분으로 또 교육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도 그 만해 한용운의 연구자들의 기록이나 또는 네. 직접 만나서 몇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그 1985년에 그 북한의 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용운의 작품을 널리 발굴하라는 그런 특별 지침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2년도에 그 2차 문해방침으로 1920년대 시인으로 한용운을 적극적으로 소개하라 이런 뭐 지침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네. 또 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라는 그 김일성 회고록에는 그 만해 한용운 선사를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나섰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네. 불교 승려로서 조선 독립은 청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민족 스스로의 결사적인 행동이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행동파였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그 북한에서는 그 지금 대학 교재에 만해 한용운의 대표 시들이 수록이 돼서 그 학생들에게 교육이 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현재 그 평양에는 만해 스님의 손녀딸 3명이 그 살아있는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네네. 있습니다. 네. 그 아마 그 만해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제 한보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전쟁 때 가족들과 함께 월북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네네. 그 후손들인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명인 한명심이라는 그 만해 스님의 손녀딸로 알려진 분이 2001년도에 그 북한의 이 언론에 그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인 만해 한용운을 기리는 또 회고하는 그런 글을 남겼고, 그 글이 남한의 그 한용운 연구자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알려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해 한용운 하면 이 시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님은 같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같습니다. 학창시절에 뭐 줄줄줄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지금부터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 어떤 분인지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해 한용운 어떤 선생님이셨습니까? 네, 언행일치의 어떤 사표라고 볼 수 있는 분이었죠. 네. 그렇지만 참 안타깝게도 만해 한용운은 살아서 성공의 경험을 가졌던 분은 아닙니다. 일찍 결혼을 했지만은 가정적으로도 행복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고, 또 승려로서도 그렇게 당시에는 그렇게 높게 추앙을 받는 그런 스님이지는 않았습니다. 네. 또 민족 독립운동에 나섰지만 우리 광복을 보지 못하고 그 전에 돌아가셨고요. 네. 그렇지만은 만해 스님의 그 시에서 보여지는 그런 섬세한 감성, 또 자유정신과 실천하는 어떤 행동파로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제불의에 항거한 그 모습을 끝까지 이렇게 네. 보여주신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님의 침묵의 마지막 구절이 제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이런 이제 구절로 끝나는데요. 제곡절을 못 이기는 이 말이 저에게는 만해 스님의 어떤 성격과 삶을 함축하는 그런 시어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네. 기계가 높고 거침이 없고 그런 부분들은 열정적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곡절을 못 이긴다는 말 속에 좀 녹아 있는 느낌이 들고요. 네. 그렇지만은 만해 스님께서는 성공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미래의 어떠한 모습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까, 이런 가르침을 남겨주신 분으로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님의 침묵하면 많은 분들이 앞 구절만 아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구절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제 곡절을 못 이기는 사랑의 노래는 님의 침묵을 휩싸고 돕니다. 네, 이 구절. 가슴에 와닿네요. 네. 자,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님, 호련히 집을 나와서 여러 곳을 전전하시다가 이 강원도와 인연을 처음 맺은 곳이 백담사 맞습니까? 네, 스님께서 언제 출가했는가 하는 것은 불교계나 학계에서 좀 논쟁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스님께서 1905년에 백담사에서 승려로서 정식 출발을 하는 삼위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지금 불교계나 학계에서 모두 인정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원도 인제의 백담사는 스님께서 불교계와 공시 인연을 맺은 그런 고향과 같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또 1921년도에 원래 고향인 홍성에서 호적상으로는 사마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만해 스님께서 돌아가실 때 이제 호적을 검토한 바에 의하면은 1920년대 이후에 만해 스님의 호적이
강원도 설악산에 이 신흥사 주소로 돼 있습니다. 네. 그 신흥사는 이제 백담사의 본찰이기 때문에 네네. 이 강원도 설악산에 우리 옛 사찰들이 그 만해 한용운과 밀접한 인연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 여러 가지 기록이나 전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무엇보다 민족 운동을 전개한 독립 운동가셨고요. 그렇죠? 우리에게 정말 남다른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일제 강점기에 우리 한용운 선생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 일제 강점기가 1910년부터라고 이제 저희가 보는데 네. 그 만해 스님께서는 그 1910년 이전에 일본 그 유학도 다녀오시고 또 일본 불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그 구한말부터 우리 그 이제 한국의 어떤 불교계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모습을 출가해서 직접 목도하셨기 때문에 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고민들을 해오셨던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대적으로 그 일본의 어떤 불교계를 주목을 하셨고 또 일본의 그 이 근대화 추구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스님께서는 그 남다른 이제 좀 생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일제 강점기가 되면서 그 일본이 그 우리 그 침략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일본 불교계와의 여러 가지 관계들을 단절을 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고 또 우리 전통 사찰에 있는 그 다양한 그 경전이라든가 기록들을 검토하는 이런 작업들에 관심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한국 불교가 뭔가 근대화의 과정 속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네, 이런 네. 자각을 하시면서 조선 불교 유신론이라든가 또 그 팔만 대장경을 그 이렇게 집약을 해서 대중적으로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불교 대전을 편찬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작업을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젊은 그 청년 학생들과 함께 네.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그런 작업에 앞장을 쓰셔서 예, 나중에 3.1 운동에 이제 그 불교계를 대표해서 참여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 한용운 선생님께서 이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일도 도맡아 하셨고요. 그리고 3.1 독립선언식을 또 이끈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아마 긴박한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네, 어땠을까요? 네, 그 당시에 이제 불교계 측에 독립선언서를 배포하는 책임을 그 만해 한용운 스님께서 이제 맡으셨는데요. 네. 그 3월 1일 바로 전날인 2월 28일에 그 독립선언서를 인쇄한 그 보성사 이종일 사장으로부터 그 독립선언서 3,000매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네네. 그리고 당시 이제 스님들과 함께 뜻을 했던 그 불교 중앙학림의 그 여러 학생들과 함께 3월 1일 오후 2시에 그 시내에 이것을 배포하기 위한 준비를 하죠. 네. 그 3월 1일 오후 2시에 종로 태화관에 민족대표 33인이 모여서 그 선언서를 이제 돌려보는데 그 낭독을 하고 나서 그 만해 선생에게 간단한 그 이제 그 인사말을 네. 그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조선의 독립을 선언하기 위한 것으로 잠옷 영광스러운 날이며 우리는 민족 대표로서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어 그 책임이 막중하니 그모 공동 그 마음을 합해서 조선 독립을 기도하지만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연설을 하고 만세 삼창을 선창하셨습니다. 그 독립 선언식 직후에 이제 일본 경찰에 의해서 그 독립 선언에 참여한 그 33인이 그 체포가 되는데요. 거기에서 그 선생님께서 이제 그 주도적으로 행동 강령을 제시하셨죠. 네. 첫째, 변호사를 대지 마라.
그리고 거기에 사식을 취하지 말라. 네. 그리고 그 보석을 요구하지 말라. 음. 이거는 이제 결연한 의지를 그렇죠, 서로 그렇죠. 공유하기 네. 위한 것이었죠. 그 일본 경찰에게 이 민족 대표 33인이 모두 체포가 되고 나서 사실 그 옥중에 투옥이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서 좀 나약하고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걸로 전해집니다. 근데 선생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경책을 하고 어떤 호통을 치면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필요하셨군요. 이 함께 결연한 뜻을 지켜나갈 것을 강조한 그런 이제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만해 한용운 선생님, 뭐 독립운동가로서 또 승려로서 너무나 많은 업적을 갖고 계시는데 제가 정말 느끼고 싶은 거는요. 인간적인 모습의 만해 한용운 과연 어떤 분이셨습니까? 인간 만용운, 한용운. 네, 제가 자료를 본 것 중에 네. 만해 스님께서 백담사에서 이제 한 겨울을 아시고 세계 일주를 하기 위해서 백담사에서 내려와서 백담사 앞에 지금 이제 천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옛날에 가평천이라고 그랬는데요. 그 가평천을 건너오는 얘기를 1930년대에 뭐 신문에 이렇게 이제 회고한 기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네. 그 기록을 보니까 만해 한용운의 그 진면목이 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 이제 3월 달에 산에서 내려와서 가평천을 건넙니다. 그 이제 설악산에 겨울에 눈이 이제 녹아서 눈 녹은 물이 내려오니까 얼마나 차갑겠습니까? 스님께서 거침없이 강물을 건너오는데 건너와 보니까 온몸에 얼어붙는 것 같고 뭐 또 돌뿌리에 그냥 이렇게 발이 부닥쳐갖고 피도 나오고 그러는데 강을 건너오자 건너편에 어떤 아낙네가 40대 아낙네가 스님이 건너오는 걸 보고 본인도 다리를 걷고 반대편으로 이제 건너가는 네.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건너가다가 그냥 춥고 막 살 떨리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부들부들 떨다가 물에 이제 쓰러지는 그런 장면을 목격합니다. 스님 그걸 지켜보다가 네. 그냥 다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서 그 여인네를 얻고 건너편에 건네다 주고 다시 건너오는 그런 이제 회고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걸 보고 20대 후반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 때인데요. 청년 만해의 기상이 누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은 결코 그냥 그거를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또 3월에 아주 추운 이런 어떤 강물을 차갑고 살을 애는 듯한 강물을 거침없이 건너는 그런 이제 모습 속에서 스님의 기상을 좀 느낄 수 강인함도 있었습니다. 있고요. 따뜻한 네. 정도 있고. 예, 예. 그렇죠. 인간적으로 참 정이 넘치는 그런 분이셨던 것 같아요. 사실 만해 한용운 하면 많은 분들께서 시를 떠올리잖아요. 시인이다 하는데 네. 소설도 쓰셨다고요. 소설. 네. 이 소설에 대해서 어떤 소설을 쓰셨습니까? 뭐 이제 만해 스님께서는 당시에 조선일보에 이제 소설을 연재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대표적인 이제 소설이 흑풍이라는 소설이 알려져 있습니다. 흑풍은 이제 백제의 유민에 관한 그런 소설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뭐 사실 스님께서는 소설뿐만이 아니고 원래 이제 시를 쓰거나 이러기 이전에 스님께서는 불교계의 승려였기 때문에 네. 이제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관심을 참 많이 가졌던 분입니다. 네. 그래서 네. 시를 쓰거나 소설을 쓰거나 이런 부분들을 스님께서는 하나의 이제 창작 행위를 나름대로 독특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불교라는 1930년대 나온 불교 잡지에 보면은 역경의 근무라는 그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역경이라는 거는 경전을 번역한다는 건데 근무, 그것이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시, 소설, 조각, 뭐 그다음에 회화 이런 이제 예술 행위들을
그 창작행위지만은 우리에게 그 진리를 대중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네. 그러한 하나의 이제 방법으로서 그 창작 행위를 적극 권장하고 본인이 그 모범을 보이는 그런 이제 뜻의 얘기를 거기 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해하기에는 만해 스님께서는 작가를 지향하셨던 분이 아니라 하나의 그 예술 행위를 통해서 네. 사람들에게 진리에 다가가게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이 지식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어떤 방편으로서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아무리 만해 한의원 선생님 사실 우리 문학계도 많은 영향을 미치셨고요. 아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동국대학교 만해 마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자, 인제군에 있는 이 만해 마을 언제부터 조성이 된 겁니까? 네, 만해 마을은 그 2003년도에 처음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 백담사와 신흥사, 그 낙산사 등 이 설악산 인근의 이제 전통 사찰의 스님들께서 네. 그 뜻을 모아서 당시에 그 정부의 이제 그 만해 마을의 건립을 제안을 했고 정부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이렇게 수용을 해서 그 정부의 보조금과 또 백담사가 소유한 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기반으로 해서 만해 마을이 조성이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2003년에 조성이 네네. 됐고요. 자, 현재 이 동국대학교 만해 마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 동국대학교와는 좀 인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관계를 좀 맺고 있습니까? 네, 동국대학교는 뭐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불교계에서 이제 그 세운 종합대학이죠. 네. 그래서 만해 마을은 그 만해 그 한용운 선사께서 교육과 문화에 대단히 관심이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이어받아서 교육과 문화의 어떤 도량으로서 만해 마을의 기능을 그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해 마을을 한 10여 년 운영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좀 더 교육 문화에 대한 시스템을 준 그런 곳에서 만해 마을의 운영을 하면은 좀 더 발전적 운영을 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스님들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작년 2013년 4월에 그 만해 마을을 그동안 관리 운영하던 재단법인 만해 사상 실천 선양에 그 조오연 이사장 스님께서 동국대학교에 만해 마을을 그 기증을 하시고 네네. 그 만해 사상 실천 선양회가 해오던 다양한 사업들을 그 승계를 해서 계속 잘 이끌어 가지고 나아가서는 그 강원도와 인제군의 지역 발전 네. 또 그 만해 사상을 계승하고 실현하는 교육 사업, 문화 사업의 어떤 구체적인 그 전개 이런 것들을 계속 해 주실 것을 저희 당부를 하셨습니다. 저희 동국대학교에. 그렇군요. 사실 만해 마을이 백담사 가까이에 있죠. 네, 백담사에서 바로 한 8km 정도 8km 떨어져서 정도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 있네요. 네. 자, 우리 만해 한용운 선생이 백담사에 있으면서 했던 뭐 작품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좀 간단하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뭐 저희가 만해 한용운 하면 떠오르는 게 님의 침묵이라는 시죠. 님의 침묵은 그 만해 스님께서 낸 그 유일한 사실은 시집의 제목입니다. 네. 그 님의 침묵을 집필하신 곳이 그 바로 백담사 또 백담사 가까이 있는 오세암 이런 곳에서 이제 그 3.1운동 이후 3년간 투옥 생활을 하시고 스님께서 백담사로 오셔서 그때 이제 집필하신 대표적인 시집이 이제 님의 침묵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십편담 주회라고 하는 그 이 불교의 어떤 그 선과 관련된 그 문헌입니다. 근데 이 십편담 주회 같은 경우에는 그 오세암의 그 매월당 김시습의 어떤 그 이 인연이 깊이 이제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매월당 김시습의 그 십편담 주라고 하는 그 이 불교의 어떤 그 해석 그 선의 그 글을 이 해석한
그런 이제 글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해석을 다룬 시편담 주해 해석을 다룬 게 이제 시편담 주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사족이라는 말을 보통 이렇게 쓰죠. 그렇죠. 예, 그 사족이라는 말이 이제 화사첨족을 줄인 말인데요. 그러니까 화사, 그 뱀을 그리는데 첨족, 뱀의 다리를 갖다가 덧붙인다. 이제 이런 화사첨족이라는 말이 이 시편담 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만해 스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표현을 할 때 저희가 마음이 어둡다, 뭐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실체가 없는데 거기에 아프다, 어둡다 이러는 사족을 다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바로 시편담 주해는 마음에 대한 그 분류의 글입니다. 그렇군요. 이 만해 마을 이제 그 규모라든지 시설면을 좀 보고 싶습니다. 어떤 곳인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만해 마을에는 그 만해 문학박물관 그리고 문인의 집, 또 만해 학교, 또 서원보전이라는 작은 법당, 네. 그리고 이제 그 만해 정신을 젊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그 수련할 수 있는 설악관과 금강관이라는 네. 수련 시설, 또 만해 스님이 그 이 말년에 거처하셨던 시무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딴 그 이 작은 건물까지 해서 7개 그 건물이 들어서 있고요. 네. 또 2005년도에 세계 시인대에 참석했던 시인들이 남긴 평화의 메시지를 그 평화의 시벽으로 꾸며서 저희가 네. 이렇게 일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해 마을에는 그 다양한 교육과 문화 행사를 치를 수 있는 강당이 3개가 갖춰져 있고요. 네. 세미나실, 야외 강장, 또 북카페 등 여러 가지 이렇게 네. 편의 시설도 갖춰져 이 있습니다. 규모적으로도 봐도 상당히 크다라는 느낌이 네네. 드네요. 네. 네. 조용하고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우리 현재 우리 김 원장님께서 만해 마을 교육 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 그러면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 만해 마을이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네. 그 지역사회의 발전과 또 만해 사상의 그 실천 선양하는 그런 일을 이제 해야 되는데요. 네. 그 사업을 그 저희 만해마을 교육원에서는 교육사업과 문화사업 그리고 또 그 이곳에 어떤 설악산이라고 하는 국민적 휴양지의 특수성을 살려서 휴식 공간으로서 3가지의 어떤 방향을 가지고 저희가 만해마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만해의 어떤 정신을 그 생명에 대한 사랑과 그 자연에 대한 어떤 교육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프로그램들을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네. 만해 스님께서 그 이 설악산과 금강산을 젊은 시절에 그 자주 오간 분인데 네. 그분께서 직접 걸어 다녔던 옛길들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1차적으로는 저희 그 설악산의 백담사 인근에서 바로 고성군의 그 금강산 검봉사까지 옛길을 한 100리 정도 되는 옛길을 저희가 탐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 우리가 그 분단의 철책선을 넘어서 네네. 금강산 유점사까지 또 검봉사에서 100리가 되거든요. 네. 걸어갈 수 있는 어떤 만의 평화의 길을 저희가 구상하고 여러 가지 네. 그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그 인문학 캠프 또 다양한 명상 수련 교육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또 만해 마을은 그 마을이라는 말 속에서 드러나듯이 이제 하나의 그 문화 공동체로서 지역 사회와 또 어울리는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이제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나무 공방을 만들어서 그 앞으로 목공 캠프도 운영하고 사람들이 다양한 생활 문화를 함께 이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준비하고 또 일부 운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앞으로 이제 만해 마을 앞으로의 여러 계획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제 또 큰 그림을 좀 그리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죠. 저희 동국대학교가 만해 마을을 그 2013년도 4월에 그 이제 발전적으로 인수를 한 뒤에 지금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강원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생명과 어떤 생명력이 넘치고 또 자연의 어떤 풍모가 아름답게 간직되어 있는 이런 강원도의 어떤 특성에 맞게 저희 만해 마을이 그 생명과 생태 환경에 있어서의 대학이 할 수 있는 네. 그 교육과 연구의 역할들을 모색하고 있고요. 또 이 강원도 인제군은 그 분단의 어떤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지역이고 지금도 그 적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평화에 대한 갈구를 오랫동안 해왔던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그 만해 마을이지만은 장기적으로 대학에서 평화를 지향하는 캠퍼스로서 이것을 어떻게 갖고 나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의 그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네. 또 같이 협력해 주시면 네. 저희가 지역사회 발전에 큰 공헌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엔 사람 오늘은 만해 한용운 선생님 서거 70주기를 맞이해서요. 동국대학교 만해마을 김윤길 교육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슈엔 사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